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난 11월과 달리 조금은 부정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이어서 해운업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과 기관,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 11월 달에 비해서 현격하게 매도세가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이번 한 주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개인은 현재 약 2조 4천억치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이 약 2조 2천억치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날짜를 조금 더 늘려서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이번 달 전체를 놓고 보게 된다면 외국인은 약 7천억치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12월 전체로 봤을 때는 약 7천억치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한 주간의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보면 약 1조 5천억치의 순매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을 전체 통틀어서 보게 된다면 외국인이 약 5조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던 반면에 12월에는 순매도세로 전환이 되었고, 특히 이번 한 주간은 매도세가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지난 한 주간에 짙어졌던 반면에 기관의 순매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 12월 10일 선물옵션 만기일에도 외국인이 큰 순매도를 보여주었지만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주가 상승하고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조금만 내려가 볼게요. 자, 지난 11월 달 종합주가지수에 상승했던 날하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던 날짜를 서로 매칭해 보세요. 대체적으로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지수는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런 점을 봤을 때 지난 한 주간은 좋지 못했던 수급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이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도 다음 주에 매도세가 짙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 많은 상승을 보였던 대형주 중심의 좋은 흐름이 약세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탄력성을 잃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수급을 보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동안 기관의 수급을 살펴보면 상당히 매도세가 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연기금의 매도세가 상당히 짙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연기금의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물론 디테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연기금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연기금의 포지션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의 매도세,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외국인이 그만큼 우리나라 지수를 크게 받쳐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차익 매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한번 살펴보면 12월 들어서 조금씩 달러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물론 아직 본격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흐름이라는 것은 추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 패턴을 잡았다면 일부 하락 패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세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식을 생각할 때도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항상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12월에 달러가 비교적 반등을 보였지만 현재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조금 둔화되는데 일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만, 한국, 중국 이렇게 신흥국을 중심으로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또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필두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이 외국인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외국인의 매도세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해운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업하고 해운업은
엄밀히 다른 업종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해운업이라는 것은 배에 물건을 싣고 물건을 옮겨주는 대가로 돈을 버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배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선업이 아니라 해운업에 해당되니까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상하이 거래소에서 수출 컨테이너 운송시장에 약 15개 항로의 운임을 반영한 운임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상승한다는 말은 운임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해운사 입장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버스 회사들의 수익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때문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대표적인 해운사인 HMM 영업이익이 약 2,700억을 기록하면서 무려 10년 만에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HMM 뿐만 아니라 페노션 그리고 대한해운 대부분의 기업들도 3분기의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1000포인트 아래에서 횡보를 했었지만 근래 들어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이는 이유는 중국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지금 11월 달에 중국의 수출량을 한번 살펴보시면 무려 수출은 22%의 증가세가 있었지만 수입량은 약 5%의 상승에 그쳤습니다. 즉 무역 수지가 크게 증가를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입에 비해서 수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미국까지 평균적으로 3.5개의 컨테이너를 보내면 약 1개가 회수되고 있을 정도로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버스에 비유하자면 승객은 많은데 버스는 부족한 상황이고 때문에 버스 요금은 상승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해운사의 관계 조금은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해운사 대표기업 HMM, 아마도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은 상승할 만큼 상승한 자리다, 저도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운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업계에서 해운사를 바라보는 전망이 조금은 나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부정적인 의견은 주가도 많이 상승한 상황이고 또 내년에는 해운업이 지금처럼 꾸준히 좋아질지 여기에 대해서 장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고, 또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단기적으로 이런 컨테이너 수급이 개선될 수는 없다, 이런 입장도 있고, 여기 보시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지수가 1500에서 1600이었을 때 이때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더 올라가기에는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00을 넘어서 2100포인트까지 넘어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운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조금 발생이 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HMM의 차트를 보시더라도 고점에서 횡보하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대한해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에서 횡보하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해운업의 지속적인 호황이 이어질지 혹은 아닐지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한쪽의 포지션을 정해보자, 이런 의견을 전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해운업의 업황이 지금보다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금 내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해운업을 바라보는 현재의 첨예한 시각 차이에서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란 말이죠. 하지만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세가 나오게 된다면 고점 박스권 구간에서 한 번 더 해운사의 주가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디까지 지금 바로 당장 매수하자, 이런 의견은 절대 아니니까 제 의도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해운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과연 어디까지 상승하는지, 그리고 꾸준히 상승하는지, 이 점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